9월 10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 밤으로는 제법 가을 같고요. 낮에는 아직도 햇살이 좀 따갑긴 합니다만은 가을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2주 뒤에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되면 뭐 좋은 일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다수는 마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돈도 없는데 추석이라는 부분이 부담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추석에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준비를 갖추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판빙빙이라는 여자 배우가 실종이 됐습니다. 과거 중국에 한 20년 전에 장 웨이젠가 하는 이 보시라이 와 애인이었던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실종이 됐다가 나중에 무슨 인체 전시회라는 게 있죠. 흉악한. 거기에 한 임신한 여성이 나왔는데 장 웨이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빙빙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마윈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윈은 알리바바의 6%의 지분밖에 안 갖고 있고 실제 알리바바를 움직이는 대주주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이 투자은행 등을 통해서 알리바바닷컴의 주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는 무슨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러 은퇴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바꿔치웠다고 봅니다. 장둥닷컴이라고 하는데 이 오나는 별의별 짓거리를 해도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가요. 중국 최대의 기업이나 중국 최고의 유명한 여성 연예인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들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런 중국이 지지하는 북한, 그런 북한에 대해 한국은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지지율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갤럽에서 처음으로 갤럽 조사로 49%로 떨어졌고 또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지지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제가 하나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들의 여론 발표 과정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적 메커니즘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짚어가지고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가 대통령의 누가 될지 향배까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으로 하여금 오만함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는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갤럽의 49%라고 하면 저는 20을 빼서 29%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지난주보다 1.7% 하락해서 53.5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어느 순간에는 조금 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0.몇 %, 1%대씩 빼고 있어요. 과연 진짜 지지율이 이러한가? 만약에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지율이라고 발표하는 여론조사 회사에 흑막이 혹 있다면 그때는 이건 그야말로 국가 운영의 여론조사 회사가 개입을 해서 드루킹보다 더한 장난을 쳤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역사 이래 검증받지 않은 여론조사의 이 형성, 발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들 부디 이 로 데이터 없애지 말고 다 제대로 보관하고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 없앴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한번 봅시다. 그런데요, 지금 여론조사의 발표에 보면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등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 민생에 대한 해결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보호하겠다든 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하겠다든 소득 최하위층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계층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32%, 긍정이, 부정이 59%입니다. 자, 지난주에 42%였는데 일주 사이에 10%나 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최하층의 지지율도 39%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자, 문 정권이 가장 보호하겠다던 사회적 약자가 등을 돌리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로든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정책 이런 것들을 밀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그 정책의 수혜 대상인 당사자들한테 지금 거부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자,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같은 정권들도 전부 집권 2년차 중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 자, 문 정권도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려고 추석 민심이다 하면서 온갖 준비와 쇼를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서 제가 볼 때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팁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만나서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추석 끝나면 또 폭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작년에 80% 지지율을 보일 때 이런 지지율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50% 후반, 60% 초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유지는 개뿔 지금 40%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일부 조사는 30% 후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니 그 다음에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니 해서 몇 달을 난리를 쳤고 또 더 나아가서 요 근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길거리도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각종 발표도 하면서 이전에 쓰는 수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쇼도 어지간히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몇 달 전에는 또 그렇게 쇼 좀 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쇼를 해도 너들 쇼하는 거 보기 싫다. 국민들 먹고 살게나 해봐라.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집값 폭등이 지금 결정타를 미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뭐라 했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사실은 한 6, 7%인데 실제로는 1인 가구가 국민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느끼고 있겠어요? 자,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문재인 지지율 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의 이탈, 이 부분이 클 거라 봅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는 부분 두 가지를 물으면 사람은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34.8밖에 안 된 지지율이 있었는데, 자, 같은 날 발표했던 갤럽 조사의 53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고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나왔죠. 34.8이. 지난주에는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어느 여론조사에서든 경제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이 무슨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더 내리고 통계청장을 교체해도 더 느리고 또 내년 예산을 발표해도 더 내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경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일은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30%대에 가야 좀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안 봅니다. 끝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문재인의 지지자들 결집하고 있다. 최근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들이 결집해봤자 얼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대선에 문재인은 41%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체 국민이 투표를 했다 하면 한 25%가 투표를 안 했죠. 4명 중에 1명이요. 전체 국민 대비 투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25%쯤 됐는데 그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국민 전체 숫자예요. 근데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찍은 사람은 그 중에 절반도 안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수 꼴보기 싫고 다른 적당한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찍어주자 하고 촛불 시위의 와중에서 찍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는 제가 볼 때 20%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20%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권이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스스로가 북한 문제도 하도 울거 먹어서 이제 북한 문제도 문재인의 지지율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갤럽의 이 9월 첫째 주 조사에 응답자 1000명의 이념 성향을 조사했더니 자신이 보수라고 한 사람이 229명,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88명, 중도가 329명인데, 자, 이 중도라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항상 찬밥입니다. 자,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해 6월 달에 73에서 7월 말에 62, 그리고 8월 달에 53, 8월 말에,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49가 됐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중도층의 지지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지지율은 중도층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73일 때 중도는 73, 그리고 자영업자는 72, 62일 때 중도는 긍정이 63, 자영업자는 55, 53일 때 중도는 54, 자영업자는 42, 그리고 49일 때 중도는 47, 자영업자는 3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자영업자는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도라는 사람은요, 최근에 보수가 229명밖에 안 되고 1000명 중에 진보가 288명이라면 한 100명 정도 이상 보수가
중도로 빠진 거죠. 원래 중도가 제일 많은 329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200명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자 하면 130명쯤 되는 보수가 중도라고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이제는 대거 문재인에서 이탈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맹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지하는데 통계청장을 바꾸고 기상청장을 바꾸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나도 놀랐다라는 말을 하고 부동산이 저렇게 폭락한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새로 임명된 장관들의 자질과 논란을 보면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기대했다가 또 언론은 아부를 좀 합니다. 깨끗한 것 같아도 점점 무능해 보인다. 좀 있으면 이럴 거예요. 부패하기는 지난 정권과 비슷하고 오히려 더 위선적이며 이렇게 무능한 놈들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완전 한국의 극좌파들도 문 정권에 등을 돌릴 건데 문 정권은 한 우리 사회 상층 10%쯤 되는 부르주아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은수저쯤 되는 사람들이 문 정권을 구성하고 있고 그들이 한마디로 말로는 개혁 진보를 외치면서 정권의 방향을 본질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적당히 그냥 과거에 민주화 운동 행걸 가지고 좌파들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양 쇼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으로 문정권이 돼서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를 보면 알만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극좌파들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의 등을 돌린 것처럼 지금 문정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도도 빠지고 극좌파도 빠지고 자영업자도 빠집니다. 자영업자들이 빠지는 것은요, 가장 피부로 느낀 부분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정권이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정권이 잘못하면 자기 매출이 줄어들어서 당장 자신의 수익이 눈앞에서 고무줄처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문정권을 가장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최하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문정권이 자신들을 위한다지만 자신들의 삶은 문정권의 최저임금 정책이나 각종 이 정치적 쇼로 자신들한테 푼돈을 조금씩 던져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은 문정권의 말과 달리 훨씬 팍팍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귀신같이 지지할 것인지 지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소득층은요, 문정권 같은 경우가 돈 벌어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문정권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다고 꼭 정신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상류층이 아닌 것이 이런 이유인데요. 이들은 저들 돈만 벌리면 적당히 강남 좌파 생활을 하기에 문정권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하소득층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극좌파들은 문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다 느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촛불 시위의 와중에서 덩달아 문정권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등을 돌려버리는데 문정권은 아부꾼만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뒤에 사진도 있지만 아래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렇게 책상을 넘어가는 문재인의 심리를 보면서 문재인이 왜 저럴까? 정말 이해가 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치매가 있다라는 한간의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인 대통령이 조금만 둘러가면 될 거고 동선을 설계했을 건데 저렇게 붙어 있는 책상을 갖다가 옆에 참모들이 가서 밀어서 30cm 틈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방송용이니 어떤 케이블들이 쫙 깔렸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의 심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어서 저렇게 할까요? 다 대통령 옆에는 의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행사 때마다 대통령의 동선을 자기가 앞서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저렇게 책상이 놓아진 곳을 비집고 넘어가려는 문재인의 사고, 저는 저것이 문재인의 한마디로 독불장군식의 아집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부꾼들만 가득하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내 뜻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국민들이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평양에 가서 내가 북한과 남북 기본 협정을 맺고 그걸 토대로 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경협 지원을 발표하고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라고 압력을 넣겠다. 나는 비핵화는 원래 관심이 없다. 이 대충 이런 부분들을 속에 담고 갔다 오겠죠. 그래서 갔다 오면 20일이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추석 연휴 시작 전날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TV에 막 이걸 갖다가 떠들어대겠죠. 그러면 TV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문비어 청가를 부르면 추석 연휴에는 문재인이 한마디로 삐까뻔쩍하게 뜨는 시간이 될 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북쇼로 먹혀들지 않을 거라 봅니다. 북한 관련해서 무슨 지원해주니 쇼하지 말고 한국 경제나 좀 잡아봐라. 이게 아마 추석 민심이 될 거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의 지지는 더 폭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도, 저렇게 책상 사이를 갖다가 대통령이 다리를 높이 들고 넘어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실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문 정권의 지지율 분석을 해봤는데요. 20%대까지 급전직하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